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애플을 보면 테슬라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CPCA 기준 테슬라의 기가상하이 11월 실적이 나왔는데 상세 분석해 드리겠고요. 현재 테슬라 중국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13% 오르면서 11,000 이상에서 마감했고요. S&P 500도 0.75% 올랐지만 4,000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자, 지난 4, 5, 9일 정도 연속 하락했던 시작인데요. 기술적 하락 흐름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JP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의 CEO들이 경기 침체 경고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의 약세 흐름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뭐 최근 낙폭이 커지니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장은 다음 주를 주목하고 있죠. 다음 주에 CPI 지수랑 FOMC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뭔가 지지부진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면 시장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틀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의 흐름을 보탰던 건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67만 건으로서 지난 2월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나왔어요. 고용 상황의 악화는 연준의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에서 있어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다음 주 FOMC는 50bp 인상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확실시되면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이죠.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 아무래도 파월의 입에 또 한번 달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대부분의 주식은 상승했지만 테슬라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12월 중국 공장 감산 우려감에 큰 반등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업종별 흐름을 보면 반도체 주식이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6.51%나 올랐고요. 원래 엔비디아가 테슬라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한 달간은 엔비디아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은 최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헬스케어 쪽이었어요.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약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 침체 상황에도 상당히 비탄력적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 업종이죠. 컨슈머 디펜시브와 함께. 자, 오늘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뭐 유가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쪽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다시 한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500에서 11230 사이에 박스권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 다만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1900에서 11500 정도의 새로운 작은 박스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베어마켓의 끝은 알 수 없지만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가 되면 정말 저번 10월 달에 이러한 최저가가 또 바텀, 그러니까 바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실적 성장이 확실시 되어 보이는 주식 위주로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신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2월 14일에 있을 FOMC 미팅 때 0.5%, 즉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79.4%로 오늘 나오고 있고요. 정말 확실시 되어 보이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반등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없지 않아 반영한 경향이 없지 있으니까요. 역시나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있을 기자회견, 파월의 연설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 뭐 힌트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연말에 랠리가 있을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뭐 유가라든지 뭐 집값 렌트비라든지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좀 더 좀 하락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만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CPI 지수가 높게 나올지 낮게 나올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낮아지는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0.34% 빠진 173.4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자,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선에 이탈을 한 이후 다시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쨌든 테슬라 주가 160불대, 170불대는 2023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28배에서 30배 수준으로 아주 저평가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인내하면서 잘 잡아가실 순간이다, 잘 모아가실 순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번 주에 기가 상하이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고 방송을 했었는데요. 자, 11월 달에 무려 10만 대가 넘는 딜리버리 숫자를 기록을 하면서 기가 상하이 테슬라 역사상 월간 역대 최고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90% 성장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돼서 더 자세한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CA 중국 승용차 협회에서 11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어제 베이징 시간 4시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후 4시에. 테슬라의 10만 대 판매량 중에 리테일, 그러니까 중국 내수 판매량은 6만 2천 대가 넘는 수준이고요. 수출은 한 3만 8천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기가 상하이 개장한 이후에 월별 매출량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기가 상하이가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문을 닫았던 뭐 올해 4월 달이라든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던 올해 7월 달이라든지 이런 달을 빼면 상당히 그 발전 속도가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달은 무엇보다도 리테일, 그러니까 중국 내수 판매량이 괄목할 만한 숫자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테슬라는 매 분기 첫 두 달은 수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녹색바가 상당히 길어야 되는데 11월 달은 중국 로컬 판매량이 이 녹색바보다 더 길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매 분기 첫 두 달의 합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올해 4분기 10월달, 11월달의 합이 8만 대로서 그간의 매 분기 첫 두 달을 더한 값에 거의 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블을 기록한 순간이다. 이런 걸 보면 기가 상하이 테슬라는 너무나도 성장을 잘 이룩하고 있다,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성장이 더 괄목할 만한 게요. CPCA에 따르면 실제로 11월달 승용차 소매 판매는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의 11월 달 승용차 소매 판매는 165만 대로서 전년 대비 9.5% 감소한 거고요. 전월이었던 10월 달 대비해도 10.5% 감소한 거예요. 자, 10월 달도 감소를 했었고요. 11월 달도 감소했으니까 2개월 연속 중국의 승용차 시장은 좀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는 2008년 이후에 첫 2개월 연속 승용차 판매 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이렇게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것 같고요. 이번 11월 달 판매량 기준으로 연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을 1년치로 환산했을 때도 1720만 대 수준으로서 최근 9년간 가장 낮은 판매율을 기록한 11월 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그래도 잘 선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월 달은요, 역사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가장 강한 달입니다. 중국 내에서. 자, 1년 판매량의 10.9%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년이 12개월이니까 상당히 판매 그 비중이 높은 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그 연환산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이번 11월 달이 중국 내에서 연환산 판매량이 1720만 대로서, 자, 이런 코로나 시기, 코로나 봉쇄 시기죠. 2020년 뭐 초반이라든지 자, 올해 3, 4월 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자, 최근에 한 9년간 가장 낮은 중국 내수 승용차 판매량을 보인 게 올해 11월 달인데, 이런 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렇게 큰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역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테슬라 팀은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다만 이번 11월 달 실적에 있어서, 기가 상하이 실적에 있어서 좋은 점만 있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테슬라와 BYD의 배터리 EV 마켓의 점유율을 비교한 자료인데요. 자, 그러니까 BEV니까 뭐 하이브리드는 제외한 겁니다. 순수 전기차만 그 점유율,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을 비교했을 때 지금 테슬라가 이제 BYD 대비해서는 좀 딸리는 모습이에요. 테슬라는 이 빨간색인데 거의 15%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BYD 같은 경우는 이 녹색 선인데요, 최근 뭐 25% 이상까지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에 이제 배터리 EV 점유율을 BYD에게 내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또 이렇게 중국 내수 시장에서 그 변동성이 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왔다 갔다 위아래로 그 출렁임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BYD 경우는 중국 내수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한 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같은 경우는 유럽에 많은 물량을 또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달과 내수의 판매에 집중하는 달에 이렇게 비중이 다른 거죠. 자,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BYD 테슬라의 점유율이 밀리고 있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3만 불짜리 EV가 중국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있고 BYD 같은 경우는 3만 불, 4만 불 이하의 저가 배터리 EV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랑 이렇게 점유율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시사점을 던져줄만 하죠.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3만 불 이하 컴팩트 SUV 같은 차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트렌드가 더 굳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고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BYD 성장으로 인해서 중국의 친환경차 판매율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중국은 배터리 EV, 그러니까 테슬라에 있어서 최대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11월 달 NEV, 그러니까 친환경차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이브리드도 포함한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전기차 판매량이 59만 8천 대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58.2%나 성장을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7.8% 성장한 11월 달입니다. 계속해서 이 녹색박, 그러니까 올해 2022년 막대가 좀 더 길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는 11월 달에 중국의 내연기관을 포함했을 때 승용차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니까 중국의 친환경차 선호도는 그 침투율의 상승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59만 8천 대 중에 43만 4천 대는 배터리 EV예요. 테슬라가 경쟁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환경차 판매의 70% 이상을 배터리 EV가 차지하고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7%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비중을 보더라도 테슬라에게 중요한 마켓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중국의 승용차 친환경차 침투율은 35%가 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72%가 이제 배터리 EV니까 순투 배터리 EV 침투율은 한 25%대까지도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중국 시장 참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11월 때 이렇게 괄목할 만한 중국 시장 내 성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 상하이 공장이 약 20% 정도 12월 달에 생산 감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뉴스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제로 테슬라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는 20% 정도 생산 감소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블룸버그는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리 블랙의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와 관련돼서 정확한 답변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 블랙 역시 이제 프로덕션 컷, 그러니까 생산량 감소를 이제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을 때, 20% 생산 감소 뉴스가 나왔을 때 테슬라는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거는 untrue,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짤막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게리 블랙의 의견은 좀 더 자세하게 지금 현재 테슬라 기가 상하이의 상황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수요 감소 우려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1월 달에 10만 대가 넘는 기록적인 판매를 기록했지만 뾰족한 해명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튼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200불 이하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테슬라 3대 개인 주주죠. 레오 코간님께서 상당히 답답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거의 매일 테슬라에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라라고 이렇게 자세한 계산식까지 덧붙이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좀 일론 머스크가 질렸나 봐요. 레오 코간이 당연히 트위터로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요청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레오 코간을 언팔로우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물론 블록한 건 아닙니다. 막은 건 아닌데 언팔로우 했다는 건 좀 질렸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레오 코간에게.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어닝콜 때 얘기를 했었죠. 내년도부터는 자사주 매입할 수 있다. 우리 그러한 능력 충분히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좀 기다릴 필요도 있겠는데, 현재 주가가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오 코간님은 200불 이하는 좀 견디기 어려우신가 봐요. 지금 당장 15빌리언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 200불 이상으로 꽁충 뛰어 오를 건데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좀 힘든 상황이 아무래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의 애플의 사례와 과거 사례와 테슬라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애플의 자사주 매입은 이분부터 시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칼 아이칸.
월가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이자 기업 사냥꾼인데요. 최근엔 밈 주식이죠. 게임스탑에 대규모 공매도를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13년에 칼 아이칸이 애플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애플은 대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섰었어요. 자, 칼 아이칸 행동주의 투자자니까 계속해서 애플에 자사주 매입을 해라, 그리고 배당도 해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테슬라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레어 코간님을 칼 아이칸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이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을 때가 2013년 10월 달인데, 그때도 애플의 시총이 500빌리언이었고 최근에 테슬라의 시총도 550빌리언에 달하면서 거의 그때와 애플의 한 10년 전, 9년 전의 상황과 비슷한 모양이고요. 다만 그때 당시 애플이 지금의 테슬라보다는 좀 수익성은 더 높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때 당시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 42빌리언, 현재 3분기 마감 기준으로요.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21빌리언에 해당합니다. 아무튼 현금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칼 아이칸도 팀 쿡에게 2013년도에 메일을 썼었어요. 서신을 썼었고, 레오 코간이랑 게리 블랙도 최근에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경영진에게 계속 서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사주 매입하라고. 자, 이 서신이 있으면서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9년 동안이요, 한 40%에 해당하는 주식수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식수가 감소하면 무엇이 오를까요? 자, EPS가 오르죠. earning per share. 당연히 분모에 해당하는 이 쉐어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같은 어닝, 같은 수익을 만들더라도 EPS는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EPS 상승은 기업 가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주가는 EPS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도 13년부터 700%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8배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실제로 바이백을 단행을 하면서 테슬라도 이제 이러한 초입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판매하면서 수익이 많이 나오면서 이러한 바이백도 할 수 있었고, 테슬라도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애플은 훨씬 더 그 바이백의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13년도만 하더라도 22빌리언이 넘는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고, 그 다음에는 45빌리언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10빌리언에서 15빌리언 정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자사주 매입의 2분의 1, 4분의 1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애플은 이렇게 매해 자사주 매입을 대규모로 단행을 하면서 2013년 주당 17불이었던 주가가 141불까지 현재 오른 상황입니다. 700% 상승. 무려 8배의 상승. 우리 테슬라도 애플의 이러한 과거를 보면 내년부터 자사주 매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좀 이러한 상승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사주 매입에 따라 EPS가 상승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애플 자체만의 펀더멘탈 성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점선은요, 애플의 TTN 기준 EPS 실적의 상승을 알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과 똑같이 이 검정색의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실적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실적의 상승보다 주가가 천천히 움직일 때가 있고요. 실적의 상승보다 주가가 이렇게 더 빠르게 급하게 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베어 마켓이니까 이 주가가 실적보다는 지금 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애플의 주가 흐름을 보면 충분히 테슬라도 실적만 이렇게 상승한다면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럼 테슬라의 향후 주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2년 동안 이런 실적 상승 대비 주가가 너무 앞서서 성장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12개월 기준, 그러니까 TTN 기준 EPS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여기 있지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겠죠. 물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선을 따라서 평행하는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애플의 최근 10년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우상향하는 테슬라의 주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거는 역시 4분기 인도량이 되겠는데, 기관 컨센서스는 43만 대고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42만 8천 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달 기가 상하이 판매량이 10만 대가 넘어서면서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리블랙에 따르면 4분기 인도량을 25만 7천 대까지 기가 상하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22만 7천 대보다 3만 대 많은 수량이죠. 자, 그렇게 되면 45만 8천 대까지도 충분히 4분기 인도량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관 컨센서스만 좀 넘겨주는 4분기 인도량이 나오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